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또 장 한번 볼 때도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팔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청년과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밥상의 주인공 손성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한 식당. 이곳에선 3,000원의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과 고기를 추가하더라도 5,000원이 안 됩니다. 4년 전 가격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연 곳입니다. 이제 따뜻한 밥 한 그릇 필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밥, 따뜻한 인심, 따뜻한 사랑을 밥에다가 담아서 주라. 첫 방문 이후 매일 오고 있다는 청년부터 하루에 2번도 온다는 할아버지까지. 손님 19분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청년입니다. 뭐 거의 하루에 2번 올 때가 많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3,000원짜리가. 여기 같이 깨끗하고 또 밥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 배식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서. 단골이 늘다 보니 장사가 잘 되는 날은 하루 100명도 옵니다. 물론 식당 운영에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알려지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 계속 적전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망가야 되나? 치솟는 물가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어렵고 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의 생활 수준이나 생활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우리까지 올리면 그분들의 생활고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3,000원에 나눔의 기쁨을 더한 김치찌개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거의 매일 오시는 분이 오시다가 그 버스 안에서 급사? 돌연사?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 누나 두 분이 이제 우리 밥집 와서 고맙다고 그 동생이 매번 와서 밥을 먹을 곳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고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옷, 신발을 제게 주셨어요. 따뜻한 밥상은 사랑방이죠. 요 동네, 연신내, 은평구 요 동네의 사랑방이길 소망하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은평 세무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응암동 84-5번지 일대 구청 생활권 중심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획안에는 1977년에 준공된 3층짜리 건물 은평세무서를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로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건물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정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군이나 정서 위기 관심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학생들의 정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서울 초중고 학생 100명 중에 1명이 자살 위험에 놓일 정도로 정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를 시작했죠. 그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등교를 못 하다가 학교 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아마 학생들이 그동안 못했던 학교 공부를 다시 따라야 하는 게 많이 벅차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그동안 집에서 이제 여유롭게 지내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학교에서 또 촘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았을 거고요. 또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선생님 만나는 일도 역시 대인 스트레스가 됐을 것입니다.
사실 일선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등교를 시작하면서 1학기 중에 학교 폭력이나 왕따, 또 자해나 자살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이미 학교 선생님들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우울증 증상에는 어떤 게 궁금하고요. 어른들의 증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우울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울한 기분이나 즐거움 상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체중 감소나 불면증, 운동 지연이나 피로, 죄책감, 집중력 감소나 자살 사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 우울증은 성인하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울한 기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동에서는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이렇게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최근에 짜증이나 분노가 갑자기 늘거나 학교에 자꾸 늦거나 안 가려고 하는 경우, 또 스마트폰 중독이 지나치게 심해진 경우도 한 번쯤 우울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울증이 생기면 무기력증 때문에 이제 성인도 스스로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 행동 변화를 항상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하고요. 매일매일 학교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지 적극적으로 묻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육청은 정서 행동 검사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학생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정서 행동 특성 검사로 전수조사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겠죠.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현재 위 센터가 시도별로 있고 또 최근에 학생정신건강센터가 도교육청 내에 생겼어요. 그렇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00명이 넘는 학교에 상담 전문 선생님은 1명입니다.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모두 늘려주셔야 되고요. 또 지역의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 같은 민간기관하고 또 교육청이 협력을 좀 대폭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단국대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전남 순천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있죠. 한 해 평균 6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네, 면적이 무려 축구장 150여 개를 합쳤는데요. 수많은 꽃과 나무들 과연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가 간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 전체 110만여 제곱미터 안에는 나무 70만여 그루와 꽃 300만 본이 심겨 있는데요. 이 많은 식물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하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후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꽃들과 키 큰 나무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두 전문 정원관리사들의 솜씨입니다. 체력 단련하시고 실기시험도 보시고 오셔가지고 남자분 9명, 여자분들은 34명 해가지고 동쪽 서쪽 꽃 심고 또 꽃 키우시고 그다음 물 관리하시고 또 시든꽃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국가정원 안에 있는 재배장과 지역 내 화훼농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꽃을 길러냅니다. 꽃이 시들어서 교체해야 하거나 계절이 바뀌어 새로 심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모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원관리사의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파서 꽃을 심을 공간을 만들고 모종을 화분에서 빼고 다시 흙을 덮어 꾹꾹 눌러줍니다. 꽃을 심는 위치와 꽃잎이 향하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주로 셀비어와 백일홍 등을 심습니다.
색이 화려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 정원관리사들은 하루 평균 화분 400에서 5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심거나 교체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호수정원이나 고흐의 화실로 꾸며졌던 네덜란드 정원과 같은 테마 정원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열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형상화한 정원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특히 테마 정원은 전문 디자인과 설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잔디나 꽃을 심고 조경을 가꾸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기본 구상을 마치고 현재 지금 공정률 약 8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적인 성토 작업과 그 마운딩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디라든가 추가적인 오브제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원에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과 시설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히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모습은 내년 4월 1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자가 간다 김신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